내가 조선의 탈모다? 이게 아닌가? 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힘든 목요일이었는데요.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이제 지난해 마지막 날을 예. 저희 또 미스터 진단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예. 주말 잘 보내고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예, 복은 많이 받았는데 시장이 이래서 조금 그러니까요. 좀 기분은 좀 처지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힘 빠지는 시장인데 우리 시장에도 곧 복이 오겠죠? 글쎄요, 뭐 이게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원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버는 시장이었고요. 네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만 좀 이렇게 벌고 좀 까먹는 사람들이 많았고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뭐 그런 그래요. 느낌은 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참 만만치 않은 시장,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장이 정말 출발부터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도 벌 사람은 법니다. 그 버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해결책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진단 출발할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TV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세요.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방송 시청하시면서 종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자아자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고요.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종목 올려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꼭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은 좋아요가 늘어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함께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투게더님의 종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KT 살펴볼까요? 매수가가 3750원인데요.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1%대 빠지면서 3250원의 거래를 마치셨는데 아직 손실 구간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 투게더님이 KT를 100%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비중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십니다. 믿고 더 가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좀 비중 줄이면서 가져갈지 믿고 100% 수익을 꽉 채울지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KT? 예, 뭐 시원하게 100%다 네. 그냥 지르셨네요. 뭐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 성향이 그러신 거 아닌가 싶어요. 보통 보면 뭐 100%뭐 이렇게 다 질러서 그냥 들고 가고 싶다. 뭐 이런 분은 별로 안 계신데요. 그렇게 써주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쪽에 좀 맞춰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통신주가 지금 이거 KT 월봉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월봉으로 먼저 한번 보면, 자, 이때가, 99년도, 뭐 2000년도 이때 가장 앞에 여기 쭉 이렇게 솟아있는, 그게 뭐 2000년대 초, 그때죠. 2000년대 초에 이 KT가 10만 원, 18만 원 갔었네요. 18만 원 갔었는데, 그랬다가 뭐 계속 좀 밀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한 20년 동안 그냥 크게 보면, 월봉으로 크게 보면요. 20년 동안 거의 움직임 없이 그냥 뭐 자대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 자대고 옆으로 그어놓은 것처럼 거의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뭐 돈은 따박따박 벌죠.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통신요금 안 내고 이런 거 없잖아요. 계속해서 돈은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해서 수익은 발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못 올라가는 이유는 그만큼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때 2000년대 저도 휴대폰을 제일 처음 한 게 95년도인가 6년도 그쯤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휴대폰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뭐 이때 가서는 다 휴대폰을 다 갖고 있었죠. 다 하나씩 다 갖고 있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 그러면 뭐 더 이상 클 자리가 없잖아. 그냥 이거는 그냥 지금 가치주로 그냥 이렇게 배당이나 받으면서 그냥 들고 가는 종목이야 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죠. 자, 그래서 20년 동안 그냥 옆으로 계속 횡보만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지금 조금 변화도 있다라고 봅니다. 변화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가장 이게 뭐 성장이 안 되는 부분이 단말기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단말기가 없기 때문인데, 이게 어떤 단말기 대신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면 이 뭐 KT나 뭐 이 통신사들 쪽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러잖아요. 요즘 통신사에서 장사도 잘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저 TV 같은 것도 그냥 하나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작은 방에 하고 뭐 저 모바일 TV 하고 막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또 되게 좀 마케팅도 이렇게 잘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가입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스마트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마트홈 같은 경우도 각각의 기기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회사를 갔다가 뭐 이렇게 가면 이 차량에서 그 집에 있는 뭐 그쪽 기기들한테 뭐 연락을 해주는 거죠. 야, 뭐 한 10분 뒤면 도착하겠다. 그러면 겨울에는 이제 보일러가 돌아갈 거고 또 깜깜한 집에 막 혼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들어가기 전에 불도 켜놓고. 자, 이런 사물들이 전부 다 가전기기들이 다 통신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도 지금 단말기 하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또 우리 지금 뭐 요즘 막 핫했던 것들, 자율주행차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차량하고 통신이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단말기가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KT나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 기업 분할을 해서 뭐 조금 등락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 KT 같은 경우는 20 몇 년 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밑으로만 이렇게 옆으로 횡보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판만 열어준다라면 움직인다라고 봐요. 그리고 뭐 지금 이번 정권 하에서는 그랬죠. 이 통신사들한테 거의 뭐 반강제로 니들 뭐 요금 올리지 마 이렇게 막 그런 정책을 폈었는데요. 자, 뭐 이제 좀 있으면 정권도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요금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뭐 배당은 그냥 들고 가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배당을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제가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그런 시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따박따박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흔들릴 때도 어느 정도 믿고 들고 갈 수 있죠. 그리고 또 빠진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고 오히려 뭐 선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무리신 것 같긴 한데요. 100%시면. 뭐 성향이 그러시다라면 다른 것들, 뭐 다른 종목들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하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뭐 성향이 조금 그러신 성향이다라면 KT 이거 100% 그냥 지금 매수하신 상태에서 쳐다보지 말고 그냥 좀 오래 이렇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쉽지 않은 시장에서 그래도 큰 흔들림 없이 우리가 배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쭉 한번 올 한 1년 동안 잘 농사를 지어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조금 계속해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잊고 지내자라는 말씀도 전해드렸는데요. 그게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빠르게 좀 수익을 보고 다른 종목으로도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진단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출석 체크를 안 했네요. 인사하고 출발할까요? 베네치아님 반갑습니다. 오늘 1등 하신 것 같고 얼어 죽은 밤비님, 스카이님 그리고 노자성님도 잘 오셨습니다. PD님은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하셨는데 누르셨겠죠? 저도 눌렀고 혹시 전문가님은 누르셨나요?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어요? 누르겠습니다. 토마토 TV 누르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서당계 1년차님, 준호님, 해피걸림 오셨습니다. 신강금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자,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 종목도 계속 올려주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채팅창 활발하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다님, 저도 왔어요 하셨고 작은 소나무님 출첵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굉장히 긴급하게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안현정님, 카카오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수가가 92,000원이고요. 비중은 4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큰 금액을 넣어놓은 종목이고요. 꽤 오래 보유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단가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전처럼 오르지 못한다면 지금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동안 오래 보유했던 게 물거품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올려주신 종목이거든요. 92,000원대 매수하셨으면 중간에 우리 17만 원 막 뚫고 올라갈 때 충분히 이 상승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 더 기다리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카카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죠.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경영진 논란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딱 10만 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이 10만 원이 깨지나 마느냐 좀 간당간당한 상황이거든요. 자,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 지금 이게 좀 너무 많이 좀 아깝네요. 저 그 92,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뭐 작년 초 그러니까 3월 달 정도 봄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 나면 되게 잘 갔죠. 되게 잘 갔는데 일단은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뭐 경영진이 주식 매각하고 막 뭐 또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을 이렇게 상장을 많이 안 시키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게임부터 시작해 갖고 뭐 저런 것들 뭐 카카오페이도 막 이렇게 분할하고 막 그래 갖고 너무 기업 쪼개기 막 그래 갖고 좀 방만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되게 좀 많았었는데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되게 좀 되게 아쉽네요. 되게 아쉬운 게 조금이라도 일단 뭐 일부라도 차익 실현을 했으면 지금 아마 털고 나오더라도 조금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털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뭐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라서 이럴 때가 사실 그래요. 좀 어느 정도 크게 수익이 났다가 그거를 좀 못 챙기고 밀렸을 때 그때가 훨씬 더 속이 상한 게 저도 뭐 예전에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그게 훨씬 더 속이 상하던데 일단은 지금 뭐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하루 이틀 만에 좀 끝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고 계속해서 조금 시장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자, 여기 지금 오늘 보시게 되면 여기 딱 보시면 뭐 굉장히 이 저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 합쳐갖고 계속 쌍으로 이렇게 다들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니까 조금 뭐 단기간에 이렇게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뭐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다 좀 잠잠해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뭐 그렇게 보고 기다리기에는 지금 수급도 너무 꼬여 있고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어제 연준에서 뭐 긴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급등을 하고 또 3년물 같은 경우는 저 퍼센테이지로 보면 훨씬 더 크게 올랐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이 성장을 하는 섹터들, 이런 섹터들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40%면 비중은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한 20% 정도는 일단 덜어내시고요. 그리고 이 20%를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 보시면 아마 이 카카오를 지금보다 좀 더 싼 가격, 그 가격에 매수하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절반 정도만 약 조금이지만 차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 그 절반은 들고 계시면서 그래야 또 관심을 갖고 보게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하시고 밑에서 좀 지금 어디가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뭐 10만 원이 깨지면 한 8만 원대 정도, 9만 원 아래까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쯤에서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나중에 뭐 만약에 20%를 정리를 하시게 되면요. 9만 원 아래까지 카카오가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문의를 해주면 제가 그때 상황 봐서 잡아도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실적도 그리고 기업의 상황까지 그 어느 하나 현재는 쉬운 부분이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20% 정도 비중을 좀 반 정도 줄어내면서 부담 덜어내고 다시 한번 좀 흐름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진단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오늘도 전화로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CS윈드 살펴보겠습니다. 해피걸림의 종목이고요. 6만 1,000원 매수가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많이 하락해서 놀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망 부탁드려야 하셨는데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제도 좀 안 좋았는데 오늘도 6%라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59,800원에 거래를 마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하락에 시청자님께서도 손실로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답답한데요. 나중에는 결국은 보면 저는 풍력이나 특히 이 CS윈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나중에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가장 큰 게 지금 방향을 못 찾고 있거든요.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미국의 그 사회복지 법안이 지금 계류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뭐 지금 뭐 2조 500억 달러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5,550억 달러가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예산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돈이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가 돼서 집행이 되게 된다면 진짜 불을 뿜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뭐 제가 몇 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 의회 상황이 그쪽도 녹록치가 않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 하원은 뭐 민주당이 좀 장악을 하고 있고요. 상원의 경우에는 100석인데 50대 50이에요. 50석씩 이렇게 갖고 있어서 이 사회복지 법안을 통과를 시키려면 이 민주당 50명은 전원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공화당 쪽에서 반란표가 나와갖고 민주당을 도와주든가. 그런데 이 공화당 쪽에서 민주당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표는 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민주당 50표라도 전부 다 찬성을 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뭐 그 캐스팅 보드를 부통령이 잡게 되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상원 의원 중에 2분 정도가 이걸 조금 좀 반대를 하고 있고 한 분 같은 경우는 커스틴 시네마 의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거 증세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뭐 이거를 그냥 찬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딱 한 분이에요. 딱 한 분. 그 웨스트 버지니아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그 조맨친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전에 3조 5천억 달러 때도 그랬어요.
뭐 이거 너무 예산이 너무 크니까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 걱정도 있고 그래서 안 된다. 나는 반대할 거다라고 계속 그분 한 분이 그래갖고 이걸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뭐 이 예산도 반으로 뚝 잘랐죠. 1조 7,500억 달러로 뚝 잘라갖고 다시 의회로 갔는데요. 그것도 지금 또 의회로 가니까 또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이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빠졌네? 이건 안 돼. 이건 우리가 안 돼. 라고 하면서 또 3천억 달러를 또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2조 5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법안을 보고 조맨친 의원이 뭐 이거 야바위도 아니고 이거 뭐냐. 나는 반대할 거다라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 이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은 작년 그러니까 뭐 해가 지났으니까 작년 재작년이겠죠. 2020년대 그때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왔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제대로 잘 시행이 되게 된다라면 뭐 그에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통과가 될지 자체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1월 내에 뭐 이거를 좀 상정을 시켜갖고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마 그 바이든 대통령도 이 조맨친 의원한테 굉장히 막 뭐 좀 속된 얘기로 막 꼬시느라고 막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이것 때문에 미국 공화당 쪽에서는 조맨친 의원 보고 야, 우리 공화당으로 와라 이런 얘기까지 한대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돼 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잘 해결되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올 거고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통과가 안 된다고 주가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고 안 좋은 모습으로 갈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시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들도 모르겠고 뭐 되게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운 상황인데 만약에 그 법안이 부결이 돼버리면요. 또 다른 뭐 어떤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어떤 형태로든 다시 법안을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거를 통과를 시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결정이 나줘야 돼요.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미국 의회에서도 이게 부결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잠깐은 충격을 받겠죠. 잠깐은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위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스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그 유럽이나 미국 쪽 현지에 공장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좀 강점입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풍력 타워 같은 것도 중국 쪽에서 수입하는 거 여기다가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키의 법인이 있는데 그 터키 법인을 상당히 좀 지금 좀 더 크게 이렇게 생산량을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유럽 쪽 물량을 대비해서 터키 법인을 이렇게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유럽 쪽에도 지금 해외 법인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생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 CS 윈드가 다 맡을 겁니다. 그리고 이 풍력 시장이 되게 좀 과점 체계예요. 우리 반도체 D램이 뭐 3강 체계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세 가지인데 이 전 세계 풍력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개 풍력 업체가 전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80%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CS 윈드는 그 메이저 7개 업체 중에 5개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만 늘어난다면 엄청나게 실적 부분도 좋아지고 그럴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어두운 그런 시기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10% 갖고 계신데요. 만약에 그 미국 쪽에서 의회에서 뭐 이게 통과가 됐다라면 좋은 모습 나오겠지만 만약에 부결이 됐다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충격을 받는다라면요. 지금 10%니까 그때 상황 봐서 한 10% 정도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갖고 계신 거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법안 통과라는 약간의 걸림돌이 있기는 하지만 이 신재생이나 친환경의 미래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당분간은 어떠한 불확실성에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출렁거림을 매수의 기회로 한 번 더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CS 윈드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토마토TV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가님이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채팅창에 아니 이런 내부에 적이 있었구나라는 댓글을 제가 지금 발견했거든요. 자, 그런 김에 전문가님께 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전문가님께 이런 저 부탁을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전문가님이 이제 화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 번만 해주시면 좋아요가 확 늘어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구독은 해놨고요. 좋아요. 구독은 그럼 좋아요. 해봤는데. 네. 자, 토마토TV 따봉도 같이 구독. 해주세요. 따봉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카메라 원샷 잡아주시고 하겠습니다. 토마토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진짜. 매주 이런 부탁을 드려도 정말 찰떡같이 소화를 해주시는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을 보신 분들이라면 좋아요를 안 누를 수가 없겠죠.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전문가님이 하시자마자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아요가. 아주 좋습니다. 또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지기를 또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얼굴 빨개지셨다, 너무 귀여우시다, 얼굴이 빨개져서 양봉이 되셨다라는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건강이님께서도 누를 수밖에 없네 하셨는데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계속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 TV로 가겠습니다. 매수 문의 주셨네요. 메텔님의 종목이고요. 락앤락 매수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락앤락이 오늘은 11,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2%대 하락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최근의 움직임을 보자면 아무래도 요즘에 이번 주에 좀 시장의 출렁거림과 함께 파란불을 계속해서 켜내곤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니까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한 12월 정도부터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가는 반등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락앤락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자, 요거는 일단 뭐 매수 문의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근데 뭐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그렇게 뭐 썩 싸다거나 뭐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 락앤락이 작년에 뭐 한 313억 정도, 올해 한 313억 정도 벌 걸로 영업이익 기준이요. 조금 예상이 되는데 뭐 이게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한 20배 정도니까 뭐 굉장히 크게 막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니까 뭐 주가가 결코 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을 따져본다라면 뭐 락앤락 말고 다른 기업들도 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니까 뭐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굉장히 좀 급등을 했다가 좀 크게 갭으로 확 떴다가 뭐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때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많이 그냥 확 늘려놨어요. 거래량 자체도 이렇게 늘려놨는데 자, 보통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면 뚫기가 좀 어려워요. 잘 못 뚫습니다. 이 거래량들이 특히 뭐 여기 기관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해서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밀린 게 되나서 뭐 그 다음에는 뭐 결국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밀고 난 다음 좀 매수를 하긴 했지만요. 자, 근데 이 대량 거래가 터진 자리, 이런 자리를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뭐 큰 거래량 수반되지 않고 이렇게 뚫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 캔들 자체가를 조금 이 음성 캔들 이거를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게 뭐 어떻게 의심이 되냐 하면 보통 뭐 이만한 거래량이면 이 거래량으로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이 거래량으로 못 뚫습니다. 이 거래량으로 못 뚫는데 지금 뚫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매집성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는 뭐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이런 기술적으로 접근하신 경우에는 그렇죠.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오면 저 사정없이 또 좀 자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강단도 필요한데요. 자,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한 11,300원 정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정도에 있는데요. 자, 요게 뭐 조금 뭐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좀 깰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약간의 여유를 조금 두시고요. 한 11,000원 정도 그 아래까지만 안 빠지면 지금 일단 뭐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매수 후에 이걸 11,000원을 붕괴시키지 않으면 일단 뭐 뚫고 저 전고점 그러니까 뭐 한 13,000원 정도? 그 정도 13,000원 이상까지도 뭐 13,5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쯤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일단 뭐 매수 의견, 저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 11,000원이란 가격대 이건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락앤락입니다. 기술적인 접근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가격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지켜주자라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11,000원이 하단 지지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13,500원까지의 이 반등의 가능성은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그 사이에서 대응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 이어갑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또 나 사고 싶은 종목들, 매수 문의도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이 종목이 오르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 희망을 확신으로 만드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도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번에는 김자경님, 야근하다가 부랴부랴 들어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종목 진단 해보겠습니다. SK 스퀘어 가지고 계시고요. 64,000원 매수가에 20% 비중을 담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SK 스퀘어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도 최근에 조금 그래도 잘 버텨준다,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또 갑자기 크게 빠졌습니다. 오늘 8% 넘는 하락세 나오면서 61,7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64,000원 가격대에 접근을 하셨습니다. 오늘 들어가셨을까? 어쨌든 접근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오늘의 이 하락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야 할까요? 자, 이 SK 스퀘어는 SK텔레콤이 저 인적 분할을 한 그런 회사죠. 자, 뭐 그 남아있는 SK텔레콤에는 그 통신사업부, 유무선 통신사업부,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뭐 이런 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 SK 스퀘어에는 SK 하이닉스하고 뭐 전에 있었던 뭐 지금 SK 실더스로 바뀌었죠. 캡스, ADT 캡스. 그게 실더스로 바뀌었는데 그런 거 하고 뭐 다양한 그런 종목들이 14개 종목인가가 이 SK 스퀘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런 쪽 같은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성장성도 있고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 저 지금 기업 분할하기 전에 SK텔레콤의 거래 정지 들어가기 직전에 시가총액이 한 21조 정도 됐어요. 21조 정도 됐는데 지금 SK 스퀘어하고 그다음에 SK텔레콤의 이 시가총액을 합쳐보면 한 21조 정도가 돼요.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훨씬 넘었었죠. 시가총액이 두 개 합산 시가총액이. 근데 뭐 오늘 이 SK 스퀘어도 좀 빠지고 그다음에 SK텔레콤도 배당 매력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합산 시총이 좀 줄었는데요. 이거를 박정호 대표가 이 SK 스퀘어의 그 대표를 맡았거든요. 자, 이 박정호 대표 같은 경우는 M&A의 귀재다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이 하여튼 회사 기업을 키우는 데는 뭔가 진짜 일가견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장성이 있는 그런 쪽들 뭐 SK텔레콤 이쪽에서 뭐 메타버스를 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첨단 산업들 이런 것들을 영위하는 것들 그리고 SK 쪽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플랫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 전부 다 이 SK 스퀘어 쪽에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비록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 뭐 프리미엄들을 조금 이렇게 좀 디스카운트 받아갖고 뭐 주가가 싸게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뭐 상장회사 SK 하이닉스 지분만 하더라도 20%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이거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됩니다. 그런데 뭐 지분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뭐 어느 정도 뭐 40%씩 막 이렇게 디스카운트도 받는 거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할 거는. 그 남아있는 부분들, 이런 쪽들,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SK 스퀘어에 몰려있기 때문에요. 자, 요거는 그냥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짧게 보실 종목이 아니라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길게 보신다라면 뭐 올해 조금 뭐 시장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연초부터, 그런데도 좀 길게 보신다라면 충분히 SK그룹에서 주체적인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스퀘어 차분하게 좀 더 멀리 보자라는 진단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K 스퀘어가 조금 더 점점 더 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타이밍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수익도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흐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재필 전문가님의 구독, 좋아요 이후에 좋아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지금 20개 이상, 30개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유튜브 토마토TV 검색하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서서 살짝 앞으로 돌려보시면 이재필 전문가님의 굉장히 귀여운 부분들도 나오니까 그거 다시 보기 하시면 절대로 구독, 좋아요 안 누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거거든요.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하시면 다시 보기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영상 유튜브에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끊임없이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종목으로도 좀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컴투스 컴투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만 7천 원. 네, 15만 7천 원에 비중 몇 퍼센트?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예. 아, 이 종목 참 새해 들어서 좀 답답하다, 숨 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 오늘까지도 좀 많이 빠져서 손실을 보고 계시는 구간인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글쎄 그게 좀 오른다고 했는데 음. 계속 빠지니까 네. 궁금해서 어떻게 될란 거. 알겠습니다. 이 컴투스뿐만 아니라 게임주들이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자, 네. 이 종목 다시 한번 빨간불을 좀 켜낼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전망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예. 매수하신 건가요?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예, 한 10일 됐나? 그러면 조금 매수하고 난 다음 좀 한번 올라왔다가 밀렸나 보네요. 연말에. 아니 올라오도 못했어요. 그럼 뭐 내려오는 중이었으면 한 3일 정도 되셨겠네요. 3, 4일 정도. 새해 들어가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게임주들이 오늘 전부 다 굉장히 좀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 게임주도 두들겨 맞았고요. 근데 아마 그런 이유일 거예요. 이 컴투스도 마찬가지고 특히 컴투스 같은 경우는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2021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거의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주가 자체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9월 달부터 9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거의 더블이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짧은 기간에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때 게임주들이 다 그렇게 좀 움직였었는데 뭐 그런 부분이었죠.
메타버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다 뭐 이렇게 올라온 모습인데, 이게 실적 부분은 안 좋아지는데 실적 부분이 저 주가가 그 안 좋아지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이렇게 반영을 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뭐 5월 달부터 반영을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크게 올라온 거, 이게 화근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현재 거의 지켜줘야 될 마지노선 근처에 온 거거든요. 자, 지금 이쪽 13만 원 정도 가격대가 꼭 지켜줘야 될 가격대인데요. 만약에 이 13만 원이란 가격을 좀 붕괴를 시킨다라면 뭐 또 그 다음 자리는 뭐 한 12만 원 아래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일단 30% 비중이시면 비중도 좀 많으세요. 시청자님, 요거를 한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좀 한 절반 정도 비중을 덜어내고 난 다음에 좀 빠지다가 자리 잡아갖고 뭐 이 자리 잡는 것도 뭐 좀 빠질 만큼 빠지다가 뭐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다시 그런 구간에서 다시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걸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저 손절매를 치실 그런 의향은 조금 있으신가요? 아니, 뭐, 안 되면 그렇게 해야죠, 뭐. 일단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요. 그리고 그 절반은 뭐 영영 안녕하는 게 아니라 좀 내려왔을 때 더 싸게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일단 절반 정도만 정리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컴투스 시청자님 지금 좀 많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좀 많이 절반 정도 줄여내시고 안정을 좀 찾으면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른 종목으로 복 많이 받으시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컴투스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좋은 종목으로 복 많이 전해드려야 하는데 컴투스 지금 좀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도 보이고 있네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시간 또 잘 버티고 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수익을 두둑하게 좀 배부르게 볼 수 있는 날이 꼭 올 겁니다. 그 길에 또 저희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야인시대 문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배대성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거고요. 코스맥스 올려주셨네요. 매수하신 가격이 13만 원입니다. 비중은 5%이고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지금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신 구간입니다. 10월, 11월부터 지금 2달째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84,9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워낙에 지금 매수가랑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요? 야, 참 오늘 시장도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이고 오늘 종목 상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네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손실이 어느 정도 작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면 뭐 손절치고 뭐 어떻게 해보세요라는 말씀이라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뭐 13만 원에서 8만 원 이렇게까지 빠져버리면 뭐 이거는 뭐 손절 이런 얘기가 입에서 안 나옵니다. 입에서 안 나오고 뭐 좀 기다려 보시는 뭐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화장품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성장을 한 게 중국 덕분에 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전에 사드 그 관련해 갖고 우리 중국에서 그 경제 보복할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게 이쪽이에요. 화장품 쪽이에요. 그리고 뭐 걔네들이 반도체 뭐 이런 거는 지들 필요한 건 다 사가는데 이 화장품 쪽이 유독 더 큰 피해를 본 이유는 그겁니다.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뭐 이거
중국이 첨단 기술 산업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따라오는 판인데 지금 뭐 이 화장품 쪽이라고 저 중국이 기술이 뒤처진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뭐 경쟁 자체가 지금 그렇게 뭐 경쟁력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저 품질 쪽으로는 유럽이나 뭐 그런 쪽 메이저 업체들한테 뒤지고 또 가격은 중국 업체들한테 뒤지고 중간에 껴있는 답답한 그런 형국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길게 들고 이 화장품 관련 주식들 상담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매매를 하시려면 짧게만 매매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길게 들고 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뭐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자, 뭐 조금 기다려 보시죠. 기다려 보시다 보면 만 10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 선까지는 좀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손절을 감행하지 마시고요. 뭐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빠지다 보면 음지가 있으면 양지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 코스맥스도 마찬가지 뭐 지금 몇 달째 계속해서 빠지기만 빠졌고 그다음에 뭐 저 62평선하고 이격도도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시도도 할 수 있으니까 만 10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손실을 우리가 좀 줄여봐야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이 100% 회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또 워낙에 많이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찍고 올라올 수 있는 그 반등 타이밍을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좀 손실 줄이시면서 비중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자, 그런데 이번 종목도 손실이 좀 있으신 종목인데 문텐로드님 봐드리겠습니다. 삼양홀딩스고요. 11만 4,350원 매수가, 비중은 10%입니다. 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어떨까요? 라는 질문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빠르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양홀딩스 역시나 좀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이고요. 오늘까지도 빠졌습니다. 3% 가까이 하락하면서 94,9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서 대응하는 전략 어때요? 자,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비중이 10% 정도시면요. 네. 일단 내수주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저 다른 쪽들보다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으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분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인데 이 지켜줘야 될 가격대가 있어요. 지켜줘야 될 가격대가 있는데 지금 9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대는 뭐 이쪽에 저 12월 초에도 한번 찍었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초에 3월달, 4월달 이때 급등하기 전에 한참을 그쪽에서 뭐 한 2달 이상을 이렇게 횡보하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뭐 지금 9만 원 약간 위에서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일단 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셔서 보시면 뭐 있다 보면 한 10만 원 위선 그 정도 선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조금 좀 뭐 오늘보다 마이너스권 가격대에서 일단 매수를 하시면 되돌림 반등 나오는 구간 그 구간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게 결국은 아주 길게 이렇게 들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추가 매수 하셨다가 10만 원 약간 위에선 정도 그 정도 선에서는 다 같이 빠져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추가 매수는 가능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조금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추가 매수하시고 10만 원 선 정도에서는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들, 또 시장인 만큼이나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전략을 체크해 드렸는데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진단 잘 참고하셔서 터닝 포인트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 끝나가는데 아직까지 토마토TV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막차 타세요. 지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토마토TV 구독과 좋아요 방송 나가고 있네요. 자, 이 화면은 정말 계속해서 이제 소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로 PD님께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행운의 부적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에게는 또 저희가 호랑이 기운도 팍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저희 토마토TV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1월 10일 월요일에 만나볼 수 있고요. 장 마감 이후에 4시부터 전문가님과 유튜브 라이브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자, 2022 시장 전망, 집중할 섹터는 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시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 국면마다 이렇게 좀 대응을 하는,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전체 시장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돈이 집중되는 섹터는 또 정해지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수익이 날려면 의외로 좀 크게 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섹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2년 시작부터 시장이 하도 빠지니까 참 정신도 없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좀 든든하게 잡을 수 있는 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 또 돈이 어디로 모이는지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디로 갈까요? 어디에 집중할까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 해답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고 잠시 후에 투자의 신까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